안녕하십니까, 이중구 소장입니다. 이번 시간에는요, 최근 시장 하락에도요, 하방 경직성을 보이면서 상승을 모색하고 있는 유망 종목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고요. 또한요, 바이오와 반도체주의 매매 전략에 대해서 분석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요, 주말 새벽에 마감된 미국 증시를 보면요, 다우지수는 1.1% 하락한 반면에 나스닥 지수는 0.3% 상승을 했는데요. 지난 한 주 동안을 돌이켜 보면은 이스라엘 지상군의 대규모 공습에 따른 중동 지역 위기감 고조, 여기에 미국의 고금리 장기화 우려가 부각이 되면서요, 다우지수가 2.1%, 나스닥이 2.6% 약세를 보면서요, 하락세가 이어졌죠. 자, 미국뿐이 아니고요. 유럽 주요 증시, 독일도 0.7%, 프랑스도 0.3% 하락을 하면서 6주 연속 약세를 보였어요. 이러한 글로벌 선진 지수의 하락으로 인해서 국내 증시도 동반적인 약세죠. 코스피 지수가 3% 하락했고, 지난주에요, 코스닥 지수도 2.7% 내림세를 보였는데요. 특히 선진 주요 증시보다 낙폭이 컸죠. 그 이유는 영풍 제지와 대한금속이 매매거리 정지가 해제가 된 이후에 하한가 진입에 따른 증권세 리스크 관리 차원으로 신용이 되는 이 거래되는 제한 종목수가 크게 확대되면서 수급이 불균형이 이루어지면서 낙폭이 커졌죠. 자, 보면요, 이 미래에셋 증권이 포스코 홀딩스, 자, 시가총액 6, 7위 10위 안에 드는 종목이고 시총도 36조나 되는 회사가 신용이 안 된다. 이것이 또 미래에셋 증권뿐이 아니라 한국투자증권도, 삼성증권도, 그렇죠? 예, 신용을 제한을 뒀어요. 자, 이 포스코 홀딩스뿐이 아니고요, 그렇죠? 한국투자증권 같은 경우는 최근 3일 동안에 232개 종목을 신용을 제한을 해버렸어요. 신한 투자증권도 118개나 종목을 제한했고, 삼성증권도 80개 종목을 신용 제한으로 뒀다. 그렇죠? 그러면은 이 매수세가 안 되죠, 그렇죠? 옛날에는 신용, 그러니까 내가 현금이 한 400원 있으면은 1000원까지는 살 수가 있는데, 이제는 신용을 묶어뒀기 때문에 매수가 적을 수밖에 없다. 이런 수급 불균형으로 인해서 낙폭이 커졌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하지만 이 전체 신용 잔고가 7개월 만에 17조 원대로 줄어들 수밖에 없죠. 만기된 거는 파니까는, 그렇죠? 그리고 새롭게 신규로 신용을 못 들어가니까, 그래서 이 신용 잔고가 크게 줄어서 금매분은 어느 정도 소진이 됐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반대 매매 같은 경우도 연초에는 한 100억, 200억 하루에 그렇게 된다가 4월에 한 300억, 5월달에 한 500억 됐다가 지난 18일 날 2,700억대, 19일에는 5,200억대 반대 매매가 급증했죠. 그래서 주가가 크게 하락한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서 최근 3일 동안에 18일부터 20일까지 3일간에 1조 3천억, 연초에 1, 200억 나왔던 거였죠. 그런 부분에서 수급 불균형으로 크게 밀렸다. 하지만 그러한 것이 지나갔기 때문에, 그렇죠? 급매불은 소진이 됐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또 하나, 이 2400포인트 우리가 계속적으로 언급을 해드렸어요. 우리가 2600포인트대에서는 메리트가 크게 없다 그랬어요. 그렇죠? 하지만 이제 2400 밑에서는 이 밸류에이션 저평가 국면에 들어갔기 때문에 일시적으로 더 빠진다 해도 언제든지 회복이 가능하다. 우리가 작년에 2600 밑에 내려가서 뭐라 했습니까? 내려간다 해도 언제든지 올라올 수 있는 가격대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지금 2400이 그런 가격대로 보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최근에 아까 말한 대로 반대매 때는 투매가 나오는데 거기에 동참할 필요는 전혀 없다. 지금 12개월 선행퍼 같은 경우가 한 10배 정도예요. 10년 평균이 10.3배, 그러니까 평균 이하예요. 그리고 주가 수익 비율, 그러니까 PBR도 0.8배 수준이다. 그러니까 상당히 좀 저평가이기 때문에 뭐 심동 국면 주가가 하락했으니까 어렵습니다. 하지만 매도는 할 필요가 없지 않나라는 말씀드리고, 또 반등이 기대되는 이유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독일이라든지 프랑스가 6주 연속 하락을 하면서 낙폭이 계속적으로 줄고 있죠. 즉 반등이 나올 수 있다는 얘기예요. 특히 선진 주요 증시들을 보면 지난 7월 말 고점 이후에 10% 내 하락, 단기 낙폭이 커졌어요. 여기에 따른 반발 매수이면서 반등이
기대된다라고 보시면 되고, 예, 이번 주의 이벤트로는 11월 1일이죠. 한국 시간이에요. FOMC 회의 결과가 나올 거예요. 아마 금리 동결이 지금 우세하기 때문에 아마 이 이후로 좀 시장이 안정화, 낙폭에 따른 반등이 가능하다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그럼 반등폭은 어느 정도냐? 그거는 외국인들의 순매수 전환 여부하고요. 그리고 그 규모에 되는데, 우리가 지난주에 방송을 하면서 외국인들이 한 8천억대 순매수를 보였다. 그래서 상당히 긍정적인데, 지난주에 1조 6천억, 여기에 전기전자 업종에 1조 원이 집중이 돼버렸어요. 그러니까 이쪽에 순매수가 들어온다면은 좀 의미 있는 반등폭이 나올 거고, 만약에 외국인 매도세가 나온다면 아주 짧은 반등으로 그칠 가능성이 있다. 그러면 내가 목표치를 좀 높게 잡느냐 낮게 잡느냐를 외국인 순매수 전환 여부 그리고 규모를 보면서 결정을 해야 되지 않나란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리고 좀 주요 종목 체크 사항으로는 2차 전지는 뭐 계속적으로 말씀드렸듯이 꺾였다 그랬어요. 그렇죠? 특히 GM의 전기차 생산량 목표치 하향. 그러니까 이거는 뭘 의미하느냐? 전기차 수요 감소를 의미한다. 그렇죠? 이러한 부분. 물론 금요일에 떴지만 좀 반등 차원으로 봐야 되지 않나, 2차 전지는요. 자, 반도체주는 국내에서는 좀 상승하려는 그러한 세력들의 움직임이 나타나는데, 이 미국의 엔비디아, 그러니까 최근에 반도체 주가를 끌어올렸던 엔비디아가 계속적으로 하락을 하면서 국내 반도체 종목도 상승을 못하고 지금 주춤하죠. 특히 SK 하이닉스가 지난주에 실적 발표했는데 DRAM 쪽은 흑자 전환이라고 하죠. 이러한 부분이면 업황 회복 기대감을 상승을 했는데 이날 5.8% 하락했다. 그러니까 최근에 이 3분기 실적 시즌인데요. 주가에 제대로 반영이 안 돼요. LG 에너지 솔루션도 예상치를 상회하는 실적이 나왔는데 8.7% 하락했죠. 현대차도 마찬가지고요. 하락했죠. 자, 그리고 그럼 부진했던 종목들, 삼성전기가 지난주에 실적 부진, 어닝 쇼크가 나왔는데 이날 13%나 하락했습니다. 그러니까 나쁘게 나온 건 더 많이 빠지고 좋은 것도 올라가지 못한다. 그러면 앞으로 실적에 대한 부담이 있는데 이것이 약간 희석되냐 안 되냐 여부를 보는데, 일단은 2차 전지는 반등 차원이기 때문에 좀 부담이 된다. 계속적으로 조금 제외를 하고, 반도체주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외국인들의 순매수 전환 여부하고, 또 월요일날 아까 말한 대로 인텔이 주가가 9%나 올랐기 때문에 이 반도체 쪽에 좀 분위기가 개선되는 모습이라서 저는 반도체주는 계속적으로 관심을 가져줘야 되지 않나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자, 우리가 이번 주에 좀 집중적으로 봐야 되는 종목, 업종, 섹터는요, 바이오 쪽이죠. 자, 바이오의 대장격인 삼성 바이오로직스, 셀트리온이 바닥권에서 수급이 개선되면서 상승 전환되는 모습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 바이오 여타 종목으로 상승이 확대될 수 있다. 삼성 바이오로직스가 3분기 영업이익이 3,185억, 시장 전망치 상해죠. 한번 삼성 바이오로직스 주가를 볼까요? 그렇죠? 자, 한번 주가가 미리 뜨고 조정받았는데 그거를 단번에 만회했다. 언제? 10월 24일 날죠. 그리고 전고점에서 다루는 모습. 수급도 개선되고 있다. 그러면 바닥권을 탈피를 시작했다라고 보시면 돼서 이러한 바이오주의 대장적인 삼성 바이오로직스. 자, 그리고 셀트리온도 마찬가지죠. 바닥권에서 탈피를 해주는 모습이에요. 자, 이 셀트리온 같은 경우는요, 이번에 셀트리온 헬스케어하고 합병 승인이 났죠. 그래서 다음 달 13일까지 이 합병을 반대하는 주주들을 위한 주식 매수 청구권을 행사를 할 수 있는데 그 가격이 15만 800원이다. 자, 그러면 바로 이날 주주총회에서 승인이 났는데요. 이 14만원 떼면은, 그죠? 그러면은 15만원이면은 그때 아마 가격대가 뭐 한 4, 5% 정도 차이가 나기 때문에 안전마진을 먹을 수 있다는 얘기겠죠. 그러한 부분에서 주가가 올라간다. 그런 부분에서 이 바이오 대장주들이 바닥권 탈피, 수급도 개선되고 있다. 그러면 여타 종목군들, 그렇죠? 그 부분 최근에 우리가 이수장증권TV에서 언급을 해드리는 종목군들 뒤에 가서 한번
진단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그래서 바이오 쪽은 저는 이번 주에 우리가 좀 집중적으로 봐야 되는 종목군이고, 그리고 이 시장이 좀 안정세가 나온다 그러면은 과연 낙폭 과대 종목으로 들어가야 되는지, 아니면 하방 경직 시장 대비해서 덜 빠지고 늦게 빠진 종목이든지, 저는 하방 경직 종목이 좋다. 낙폭 과대 종목, 지금 아마 계좌예요. 이 보유한 종목 중에서 단기로 들어갔다가 순식간에 빠져서 못 판 종목들은 이번엔 반등을 줄 때를 이용해서 빠져나오는 기회로 보고, 여기서 좀 우리가 집중해야 되는 종목은 하방 경직 종목이다. 자, 그 종목군들 우리가 뒤에 가서 설명을 분석을 해 드리도록 하고요. 자, 하지만 우리가 하방 경직 종목을 선택을 할 때 하나 경계해야 되는 부분은요, 지수가 하락을 해서 만약에 좀 2300인데 이것이 더 내려간다. 그러면 지금 안 빠지고 하방했던 종목군들이 뒤늦게 주가 지수 흐름에 반영이 돼서 한 번에 크게 빠지는 거, 이거는 분명히 경계, 시장을 많이 보면서 선택해서 시장이 덜 빠지면은, 그리고 뒤늦게 하방 경직 종목이 시장 상승을 주도한다라고 보시면서, 뭐 시장 전체에 대한 압축을 정리를 해드리면은, 주 초반에 좀 반등 장세는 나오는데 그 폭은 외국인들의 수급, 매수 전환과 그리고 규모에 달렸고, 바이오 쪽을 좀 집중적으로 봐야 되고 하방 경직 종목에 집중을 해달라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자, 여기서 안내 말씀을 드릴게요. 여기 회원 모집 문의 있죠? 이 현대투자연구에서 좀 유료 회원을 운영하는데 뒷부분 다시 한번 설명을 해드리겠지만은, 그죠? 기존 고객이라든지 아니면 한 번이라도 현대투자연구소와 인연을 맺었던 분들을 한해서 할인을 큰 폭으로 해드리고 있으니까요. 관심 있는 분들은 요 아래 핸드폰 번호로 연락을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바이오 섹터 관심주와 반도체 대응 전략이라는 맨 제목으로 방송하는데, 자, 아까 말씀대로 삼성 바이오로서 세트리온이 우리가 차트 모양 봤듯이 이 외국인 수급이 개선이 되면서 시장을 주도를 할 걸로 보는데요. 자, 우리가 ST팜, 이 위탁 개발 방식으로 이 신약 원료 의약품 및 이 제너릭 원료 의약품을 생산하는 업체인데요. 자, 실적은 상반기에서 3분기, 그러니까 31일 날, 그러니까 화요일 날 발표 예정이에요. 3분기 실적인데 아마 조금 시장 예상치를 좀 하회할 걸로 전망이 돼서 최근에 주가가 하락을 했었는데, 4분기에는 요번에 우리가 지난번 방송을 통해서도 말씀드렸듯이 미국의 이 FDA, 그러니까 식품의약국에서요, 우수 의약품 품질 관리 기준을 정기 실사를 했는데 그게 통과됐다 그러죠. 자, 그걸로 인해서 생산량이 확대가 되면서 실적이 좋아진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특히요, 이 올리고, 그러니까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원료 쪽이 있죠. 원료 생산을 하는 이 올리고가 납품 일정이 4분기에 몰려 있기 때문에 이 4분기에는 실적이 상당히 좋아진다라고 보시면서, 어차피 3분기 실적은 벌써 10월 말 아닙니까? 이미 지나간 거예요. 단순히 그거를 9월까지 실적을 발표하는데 예상치를 좀 하회한다. 그래서 주가가 빠졌다. 그러면 실적이 발표되는 31일 날 주가가 하락하면은 그때는 매수를 해도 된다 해서, ST팜 31일 3분기 실적 부진이 나와서 주가가 하락하면은 매수 관점으로 접근을 해달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자, 두 번째 종목은 동아약품이죠. 계속적으로 말씀드렸듯이 최근에도 가격이 인상이 됐죠. 후시된 가격이 한 10%인가 상처 치료제예요. 그리고 판콜 S 14% 인상을 올려서 올해도 실적이 상당히 좋아질 걸로 보고 있다. 그죠? 그래서 이 동아약품 한번 차트 모양을 볼까요? 뭐 계속적으로 언급을 해드린 종목군들인데요. 자, 동아약품, 그죠? 상대적으로 덜 빠졌어요. 그죠? 그리고 수급도 기관들 쪽에서 계속적으로 매수세를 보여주고 있고, 아마 삼성 바이오로직스라든지 셀트리온이 치고 나가면은 아마 쉽게 움직일 수 있다. 그죠? 그런 부분에서 동아약품 그리고 ST팜
ST밤이 최근에 3분기 실적이 좋을 걸로 봤는데 최근에 나온 리포트를 보면은 예상치, 시장 전망치를 추정치를 좀 하회한다 해서 뭐 시장 하락도 있지만 좀 빠졌던 부분인데 실적 발표를 하고 또 4분기 실적까지도 더 나빠진다면 더 빠지겠죠. 근데 4분기에는 대폭 성장이 된다라고 보시면 돼서 주가 회복이 돼서 이렇게 크게 빠졌는데 회복이 되는 종목군들 당연히 매수 관점으로 봐야 되지 않나라뇨.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리고 반도체 쪽, 그죠? 자, 먼저 SK 하이닉스 한번 주가를 볼까요? 자, SK 하이닉스가 최근에 실적 발표에도 좀 크게 하락하는 모습이 나왔지만은, 그죠? 바로 이 날이죠. 하지만 더 추가 하락은 하지 않는데 일단은 한번 회수, 그러니까 이때 실적이 좋으면서 확 치고 나가야 되는데 빠졌다는데 엔비디아 영향이 크다. 하지만 추세 이탈은 아니다라고 보시면 돼서 뭐 공격적으로 매수하기는 좀 부담이 되지만은 갖고 있는 물량들은 조금 보유를 해달라는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이수장증권TV에서 반도체 중소형 종목들 강조해 드린 게 소재 부품, 그래서 뭐 월덱스라든지 하나머티리얼즈, 그리고 최근에 SNS대, 그리고 전공정 장비 PSK, 원익 IPS, 그리고 또 이 DDR 관련 종목을 해서 아비코 전자를 말씀을 드렸는데요. 아마 대부분 종목들이 최근에 지난주에 시장 하락하면서 동반 약세 보였는데 아까 말씀드린 내가 이 종목을 좀 단기에 들어갔는데 시장이 하락하면서 매도를 못했다. 그래서 좀 손실이 나고 있다. 이러한 종목들은 내가 이 종목을 장기다 단기다 결정하고 들어갔기 때문에 단기로 들어간 종목은 내가 팔 기회를 놓쳐 못 팔았다. 그러면 요번에 반등을 주면은 빠져나오는 기회로 삼아달라 해서, 만약에요 우리가 뭐 월덱스를 가장 많이 말씀을 드렸는데 한번 월덱스 볼까요? 월덱스도 최근에 많이 빠졌어요. 그렇죠? 예, 하락했는데 만약에 내가 뭐 27,000원이고 샀다 그러면 이거는 반등을 줘서 뭐 26,000원 내고 꼭 내 본전이라든지 안 차려도 어느 정도 올라오면은 빠져나오는 기회로 이용을 해줘야 되지 않나라뇨. 그런 말씀을 드려요. 자, 그리고 뭐 PSK도 마찬가지죠. 뭐 원익 IPS도 아마 전반적으로 좀 하락하는 모습이 나오는데 또 생각보다는 좀 덜 빠지는 모습이고, 최근에 좀 많이 빠진 것이 원익 IPS 거예요. 그렇죠? 3분기 실적이 예상치에 비해서 좀 크게 하회할 걸로, 부진할 걸로 나오면서 좀 하락했는데, 근데 이 종목도 뭐 4분기라든지 내년에는 어느 정도 회복이 돼요. 그러니까 저는 지금 만약에 이 종목을 28,000원 전후에서 샀다 그러는데 지금 24,000원, 손실이 크죠. 저는 굳이 매도를 하지 말아달라는 말씀을 드린 것. 최소한 27,000원까지 이번에 반등을 주면은 손실을 최소화하면서, 어차피 만약에 여기서 더 빠져버리면 이제 시간 싸움으로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앞으로 업황 회복이라든지 이런 것이 기대되기 때문에 결국은 27,000원 이상, 우리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코스피 지수가 2,400 밑에는 상당히 저평가라고 그랬어요. 근데 그것이 더 빠질 수도 있어요. 그렇죠? 하지만 기다리면은 그 가격대는 언제든지 올라온다는 얘기예요. 그런 관점에서 27,000원은 원익 QNC도 언제든지 올라온다. 그렇죠? 저는 단순히 좀 빨리 오느냐 천천히 오느냐 그건 시간 싸움인데, 어차피 한번 단기적으로 들어가서 매도 타이밍을 놓쳤다 그러면은 조금 시간이 걸리더라도 갖고 있어야 되지 않나라뇨. 그런 말씀드려요. 자, 아비코 전자도 나름대로 선방을 하고 있는데 지금 아까 만든 2차전지라든지 반도체 공격적인 매수보다는 지금 이 보유한 종목군들을 어떻게 하면은 끌고 갈 것이냐, 아니면 일정 부분 올라왔을 때 빠져나오느냐를 고민을 해야 되는데, 일단은 단기적으로 들어간 종목은 이거는 좀 반등을 줄 때를 이용해서 조금 빠져나오는 기회로 활용을 해달라라뇨.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리고 하방 경직 종목, 우리가 이수장증권TV에서 최근에 언급을 해드린 종목군들인데요. 자, 먼저 덕산 네오룩스 OLED 소재 업체죠.
3분기 영업이익은 전년 동기 대비 한 4% 증가하면서 한 120억 정도를 예상이 되고, 또 하반기에는 계절적인 성순기로 실적이 회복이 되는데, 덕산 네오룩스가 우리가 긍정적으로 보이는 이유는 이 OLED 적용하는 품목이 확대가 되고 있다라고 보십니다. 내년에 아이패드 OLED 모델 출시, 또 OLED TV 수요 회복, 노트북 PC 등으로 이 OLED 적용이 확대되면서 수혜가 기대가 된다. 그래서 내년 실적이 한 56% 증가, 480, 내년에 상당히 좋아진다고 보면 돼요. 또 전자기기뿐만 아니라 정자용, 그러니까 자동차 쪽 OLED도 좀 확대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도 수혜가 되고, 또 중국 모바일 출하량이 그동안 크게 감소했는데 내년에는 어느 정도 회복이 되면서 이 OLED 시장은 크게 성장된다. 그래서 덕산 네오룩스, 한번 덕산 네오룩스 주가 모습을 볼까. 지난 금요일날 안 빠졌던 부분이 뒤늦게 반영이 되면서 지난 금요일날 3.9%. 자, 지난주에 시장 그렇게 하락했는데 안 빠지다가 금요일날 좀 하락했는데, 저는 오히려 이 42,000원 전후, 아니면 시장이 너무 불안하다 하시는 분들은 이 4만원 초반대죠, 41,000원 미만 정도 내려오면은 한번 관심을 가져도 된다라는 그런 말씀에서, 덕산 네오룩스 아까 말한 대로 내년서부터 성장이 본격화되면서 실적이 상당히 좋아진다라고 보시면서 덕산 네오룩스. 두 번째 종목은 서진 시스템인데요. 이 알루미늄을 주요 원재료로서 이 통신 장비, 우리가 서진 시스템은 5G 통신 장비주로 아실 겁니다. 근데 휴대폰, 반도체, 에너지 저장 시스템, 장비의 구조물이라든지 전기 구동 장치를 알루미늄으로 해서 제조를 하는 회사인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서진 시스템은 5G 통신 장비주로 아는데, 최근에는요 이 매출이 통신 장비 부분보다 오히려 ESS, 그러니까 에너지 저장 시스템 부분이 매출이 더 높아지고 있다, 성장이 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3분기 실적이 2분기에는 적자가 났는데 흑자죠. 올해 전체로는 작년 대비 감소하지만 내년에 큰 폭으로 성장이 된다. 그러니까 실적이 어느 정도 성장되는 그런 종목군들이 하반 경직성을 보이고 있다. 그러니까 주가 관리를 하고 있다는 얘기는 뭔가가 내 안에 있다. 특히 이 실적 부분이 있죠. 서진 시스템 모습에 상당히 안정된 모습이었죠. 기관들이 꾸준하게 매수를 보여주고 있고, 그래서 저는 이 종목도 16,000원 전후 초반에는 한번 이 하방 경세 보이고 수급 양호한 종목군들 한번 움직이나 해서 서진 시스템 16,000원 초반대 한번 관심을 가져도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자, 그리고 하이비전 시스템, 우리가 계속적으로 말씀드렸듯이 초소형 카메라 모듈 자동화 검사 장비를 만드는 회사죠. 3분기 실적이 329억이에요. 전년 동기 대비 760%나 증가할 것보다 상반기에 영업이익이 143억이 안 돼요. 근데 3분기에만 329억 예상이 된다. 상당히 실적 크게 좋아지죠. 그렇죠? 자, 이 2차 전지 장비 매출이 본격화되고, 또 아까 말한 대로 카메라, 전기차라든지 이런 쪽에 지금 이제 카메라 모듈들이 많이 들어갈 거예요. 그런 걸로 인해서 검사 장비 수요가 늘어날 수밖에 없다. 그렇죠? 자, 이 종목은 좀 재밌는 부분이 한번 한번 볼게요. 하이비전 시스템, 그렇죠? 지난주에 지수가 크게 하락했는데 오히려 떴어요. 그러니까 그 전주에 지수 하락할 때 이틀 크게 하락했던 부분을 거의 다 만회하죠. 자, 그러니까 뭐가 있다. 근데 그게 뭐냐? 바로 아까 말씀드린 대로 3분기 실질적으로 보면 된다라고 보시면 돼서, 자, 남들 빠질 때 시장이 크게 하락할 때 안 빠지는 거는 그만한 이유가 있는데 그거는 실적이다. 그런 부분들은 긍정적으로 받아. 특히 거래량도 상당히 작아요. 많은 거래량 갖고 한다 그러면은 너무 에너지를 바닥권에서 쏘아보면 시간이 좀 필요한데 에너지를 크게 쓰지 않고도 주가가 시장 대비해서 상당히 강한 모습이다. 그러한 부분에서 하이비전 시스템 우리가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고. 자, 그리고 자회사죠. 프론티어, 전장용 카메라 모듈, 자동화 장비를 생산하는 기업인데, 우리가 계속적으로 이 자율주행 쪽 레벨 3 자동차가 이 기아차가 나오고 현대차도 또 이제 상용화가 된다 그러죠. 자, 레벨 2보다 레벨 3 자율주행차는 카메라가 들어가는 수준이 크게 증가할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예, 레벨 2 수준에서는 이 차량용 카메라 개수가 한 7, 8개였는데 레벨 3 차량용 카메라 수는 12개 이상, 그러니까 50% 이상이 증가된다. 당연히 그러면은 이 카메라 모듈이 늘어나고, 그러면 거기에 따른 장비 생산, 늘어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실적이 좋아진다. 그래서 프론티어도 최근에 보면요, 상당히 주가 관리를 해요. 안 빠져요. 시장 크게 하락했는데. 이러한 부분이면은 하이비전이라든지 하이비전 시스템의 자회사인 프론티어라든지, 그렇죠? 뭔가가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러한 종목들가 올라갈 때 따라가서는 안 돼. 좀 시장이 불안해요. 시장이 종합지수가 고점을 돌파하는 이런 장에서는 막 쫓아가도 되는데, 지금은 누가 뭐래도 하락장입니다. 그렇죠? 하락장에서는 최소한 2, 3일 하락할 때 들어가서 올라갈 때 반등치고 나오는 전략이 유효하다 해서 관심 종목에 놓고 최소 이틀째, 많으면 3일째 밑에 깔아놓고 들어가야지 안전. 만약에 더 내가 이틀째 들어갔는데 더 빠진다 해도요, 그죠? 이미 며칠 빠진 종목 들어가기 때문에 반등 줘서 손실을 최소화하면서 나올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해서 2, 3일 정도, 그죠? 하반 경직 종목 나오는 종목 위주로 관심을 가져달라는 그런 말씀드립니다. 자, 오늘 현대투자의 유료원 안내였죠. 6개월에 300, 1년에 500인데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기존 회원이라든지 아니면 이제 한 번이라도 현대투자연구소와 인연을 맺었던 분들, 다시 함께 정보를 제공받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이 아래 핸드폰 번호로 연락을 주시면요, 큰 폭으로 최근에 할인을 해드리고 있으니까는 할인 혜택을 드리고 있으니까요, 연락을 주셔서 문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것으로서요 이수장 증권TV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신 분들 좋아요, 구독 꼭 눌러 주시기 바랍니다.